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24일 차고요. 오늘은 287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밑에서 5번째 줄인데 참 에고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5번째 줄 볼게요. 287페이지. 에고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뭔가를 부인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에고는 조급하며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갖길 원한다. 딱 내 자신이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느낌,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고가 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전들이에요. 네. 네, 특전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 정직성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정직성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각각의 이러한 매력과 혐오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에고가 즐겨하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에고로 자꾸 끌고 가고 강화시키는 거고, 에고가 혐오하는 것이 있어요. 혐오하는 것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얻는 보상을 기꺼이 놓아버린다면, 매력을 느끼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놓아버리면 장벽을 초월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부터 자부심까지 200 이하에 있는 에고로서의 그 특성을 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돼요. 수치심에서 자부심까지. 그럼 20에서 175, 의식 수준 175까지죠. 에고를 살아있게 하는 보편적인 매력과 혐오뿐 아니라 에고를 각 수준마다 붙잡아두는 특정한 매력과 혐오가 있다. 어떤 수준을 초월하는 것은 매력이 포기되고 혐오가 내맡겨질 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매력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혐오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맡겨버리는 거. 내맡겨버릴 때 자동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수치심, 20 수치심입니다. 작은 나와 참나 두 가지 모두의 실상들을 부정한 귀결이다. 수치심은 작은 나도 에고도 부정하고 큰 나도 참나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벌하는 것, 자신을 판단하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벌하고 고행하는 것, 부정적으로 되는 것, 우울한 채 머무는 것, 엄격하고 완고한 것, 숨는 것, 고개를 떨구는 것이 매력이 있다. 고개를 떨구거나 숨어버리거나 엄격하고 완고한, 우울한 채 머무는 것, 우울한 느낌이 그 머물러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에고의 매력을 가지고 그 매력을 내가 즐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력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혐오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 단지 그대로의 자신인 것, 당신의 삶이 산물임을 단언하는 것, 자기 존중을 선택하는 것, 자신을 영예롭게 하는 것,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자신의 본유적인 사랑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혐오가 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때 이제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30, 죄책감 증오. 수치심 많잖아요. 그쵸?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시 여기 볼게요. 자신을 벌하는 거, 부정하는 거, 수치스러운 거,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를 완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벌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수치심을 또 느끼는 것들. 이거 되게 많이 20에서 175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그 부분들이 이게 어느 한 곳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거에서 왔다 갔다 갔다 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 누가 특정한 거보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건지 한번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좀 있죠. 그다음에 30, 죄책감, 증오. 죄책감과 증오는 에고가 부정성에서 끌어내는 은밀한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은밀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 즐거움에서 비롯되는데 죄책감과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은 삶의 모든 수준에서 삶을 모든 수준에서 이로운데 이 에고 위치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좀먹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수준에서 이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은 이로운데 나와 다른 이들을 좀먹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자신 혹은 다른 이들, 다른 사람들도 가해자로 만들고 나도 가해자를 만들고 혹은 사회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 속죄하는 것에 대한 멜로드라마적 탐닉,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그런 멜로드라마적 탐닉,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봐라고 하는 이상한 자부심. 그러니까 죄책감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한번 봐라라고 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죄와 자기 혐오에 계속 고착시킨다. 자기 혐오에 계속 고착시키고 내가 잘못되었다. 아이고 하면서 이제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속죄는 산발적인 경향이 있지만 영적 성장은 영원하다. 산발적인 경향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은 영원하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에 신의 자비를 입는 것에 옳음을 포기하는 것에 그리고 책임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자발성에 혐오가 있다. 책임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자발성에 혐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증오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비난하고 신의 자비를 입는 것에 옳음을 포기하고 내맡겨버리면 되는데 자꾸 자유의지를 쓰는 거죠. 내 에고의 의지를 쓰면서 이제 나는 죄가 많다라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50 무감정이에요. 고전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상쇄된다. 무감정.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시크릿도 소망, 믿음, 사랑이 아니라 믿고 시크릿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소망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데 그 뒤에 그냥 받는 거, 사랑 저절로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뒤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인데 따라오게 되죠. 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선택이나 영감을 통해서 일어나든 심지어 강압,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서 일어나든 이것이 이롭다는 것은 사회를 통하여 잘 입증된다. 자기 연민, 그다음에 희망 없음, 무력함이 이 수준의 매력이다. 무감정, 포기. 무감정한 상태는 포기 상태잖아요. 포기하는 거, 내 감정을 이제 포기하는 거, 무기력한 상태. 그래서 자기 연민, 희망 없음, 무력함이 이 수준의 매력이래요. 나태함은 기독교에서 대제인데, 나태함은 대제이래요. 그래서 당신의 삶이 신성한 선물임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내 삶이 신이 주신 내가 이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이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신성한 선물임을 이거는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노력을 들일 가치, 자신을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적극적이기보다 수동적인 것. 도움을 거절하는 것. 난 할 수 없어. 난 무능해 라고 말하는 것이 에고 보상이다. 난 할 수 없어. 난 무능해 라고 하면서 에고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나는 잘 모르거든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단물이 있다는 거죠. 못해 하면서 엄마한테 주의를 끌고 가서 단물을 빠는 거죠. 엄마의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수치심, 죄책감, 무감정 다 200 이하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에고가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벌써 아기 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공부하면서 각성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단물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알면 자꾸 스탑하고 내려놓고 알면서 내려놓는 걸 끊임없이 이제 해가는 거죠. 행동을 취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삶에 흥미를 보이는 것, 참여하고 고립되지 않는 것에 혐오가 있다. 단지 동물을 돌보는 것이 종종 매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종종 매우 좋은 출발. 그러니까 동물을 돌볼 때 잠시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성적으로 상습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집단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맹인 안내견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본다.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석방일이 지나서도 자신에게 할당된 안내견과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 남아있음을 택했다. 석방되지도 않고 치료하려고 안내견하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양로원에서 애완견을 제공하면 무감정 상태의 노인 환자들이 기운을 차린다. 완전 무감정에서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동물을 통해서 얘가 대화를 하고 이제 에너지가 쫙 올라가죠. 그게 이제 동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소녀딸을 보면서도 그래요. 뭐 인상이 가만히 무감정으로 있다가도 이제 보면은 막 웃잖아요. 아기들 볼 때. 아기들 볼 때도 그런데 이제 아기들을 또 계속 그렇게 또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나를 반겨주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키우는 강아지보단 좀 커요. 개예요.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간다고 3박 4일, 4일 봐줬나? 그러네. 4일 있었구나, 우리 집에. 4일 있다 데려갔는데, 둘이만 있거든요, 남편하고. 조용하죠, 들어가면. 있나, 없나. 왔어요, 땡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거든요. 근데 얘가 와 있으니까. 근데 잊어버리고, 걔가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걔요, 강아지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완전 큰 개보다는 중견 정도 되는데, 얘가, 어, 이제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 깜짝이야 하면서 들어가요. 막 뭐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막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들거든요. 깜짝이야 그러는데 이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반가워가지고 막 할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막 엄청 반갑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도 반갑게 하면 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이고 또 오셨다 그러고 막 반갑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할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반갑게 막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우리보다 낫네요. 엄청 반갑게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막 반가워가지고 막 있죠. 들어가면서 깜짝 놀래다. 그러면서 근데 또 가고 나니까 이제 또 조용하죠. 근데 어떨 때는 작은 강아지 하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다가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동물이잖아요. 진짜 정말 그 애기 다루듯이 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2년 전에 또 이제
한 10년 넘게 키웠던 강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아유, 그 마음이 짠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이렇게 있다가 뭐 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도 될 강아지를 데려다가 그걸 또 경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동물을 통해서 더 반갑고 진짜 반갑게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는 달려들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냥 네.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냥 뭐 봐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만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인사도 못 하고 그냥 "네." 하고 막 말아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요새 제일 반갑게 인사하는 게 소녀인 것 같아요. 손 흔들면서 막 "채아린." 하면 얘가 막 이제 좋아 가지고 방방 떠 가지고 도망가요, 너무 반가워 가지고. 막 그래서 소녀한테 제일 막 손까지 흔들어 가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참 좋겠다. 그쵸?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데 환자들한테도 이런 이제 효과가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거. 최근 연구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우울증과 고혈압 수치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끝까지 키울 수 있으면 이제 그 동물 학대하는 거는 또 동물 학대하는 경우도 나한테 업이 되죠. 예. 끝까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고양이 말고 강아지가 의식이 높다. 조건 없는 사랑, 사랑으로 한 대 맞아도 어때요? 저녁 때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꼬리 살랑살랑, 한 대 맞은 거 잊어버리고 살랑살랑살랑 나한테 와 가지고 막 헥헥거리잖아요. 500 대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보다 훨씬 그럴 때 보면 에너지가 높은 강아지가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나 낙담한 운동선수들이 순전히 다른 팀원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피해주의적 태도에서 회복하는 데서 드러나듯, 다른 생명체를 돌보는 일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강아지 돌보는 시간에 저는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닦고 정리하고 내 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무기력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애완견이나 이런 거에 치유 효과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다음에 슬픔은 75 예요. 75, 70 슬픔은 과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서 '내가 슬프다.'라는 거죠. 과거에 매달리고 현재 삶을 즐기기를 거부한다. 지금의 찰나, 지금의 삶을 즐기기를 거부하고, 매력은 과거 속에서 사는 것, 동정을 얻는 것, 상실에서 단물을 짜내는 것, 상실에서 단물도 짜내고 상실에 대한 분개를 꽉 붙드는 것,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얻는 보상이다. 슬픔은 뭐예요? 공허함, 슬픔을 느끼는 것에 대한 보상, 단물을 짜내는 것, 상실에 대한 분개를 꽉 붙드는 것. 그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보상을 통해서 혐오는 행복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혐오는 내 내면에 있다는 거. 그렇게 느끼는 거고, 감정을 작업해 나가면서 상실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 삶 자체의 전반적인 완벽함, 일시성, 변화,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한 무엇을 보는 것이다. 슬픔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슬픔, 내가 막 가련해서 막 비련의 주인공처럼 슬픈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과거를 보면서 이제 현재를 보고, 내가 현재 지금 찰나찰나에 기쁜 걸 보라 그랬거든. 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슬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웠었던 그 순간의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슬픈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졌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두려워했을 때, 엄마 아빠 때문에 아빠가 술주사가 있어서 불안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 불안해가지고 막 놀래서 막 위축되고 있었던 그런 느낌들,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 그 느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벗어나려고.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벗어나야죠. 네. 근데 각성하면서 엄청나게 벗어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백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히스테리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는 것. 완전 익숙해져 있잖아요. 히스테리에 빠져 있는 거. 진짜 위험 앞에서 드라마하고 감정화하는 것. 치과 정기 진료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일상적인 과잉 불안을 느끼는 것. 누군가 만나지 못하는 것. 과잉 불안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에도 요새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또 토요일 날에도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화를 또 하다가 아는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는데 또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면 되는데 막 전화를 했죠. 어제도 막 톡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또 각성하고 또 연락을 했더니 며칠째 계속 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그래서 텔레파시를 보냈구만. 약속 잡으려고 계속 있잖아요. 명절 끝에 보자, 어쩌자, 저쩌자 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못하지? 이게 과잉 불안인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과잉 불안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콜을 못하는 거예요. 콜을. 그러니까 과잉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근데 느낄 것도 없는데 뭐 없잖아요. 전화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뭐 때려 죽이겠어요. 한 대 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안부 전화하는데도 막 과잉 불안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과잉 불안은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고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온갖 것을 향한 공포증으로 공포증, 과잉 불안으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증으로 굳어질 수 있다. 위험이 주는 흥분과 감정화, 재앙화, 자기 희생화의 매력이 있으며 위험이 주는 흥분, 감정, 재앙, 자기 희생에 대한 매력을 느낀대요. 그걸 과잉 불안을 느끼는 것에 아주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나를 돌봐주고 엄마가 무언가 해줄 것 같은 그 느낌, 과잉 불안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왜소함이 도움된다는 신념으로 들고 숨는 것에 매력이 있다. 움츠러들고 위축된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더 아는 거죠. 알면서 더 벗어나는 거, 더 반갑게 인사하고 전화하고 그냥 만나서 반갑고 뭐 그냥 일이 있나 보다, 뭐 어쨌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두려움을 내맡기고 통제해야 할 필요를 내맡기는 것, 못마땅함을 마주하는 것, 저 밖의 무엇도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혐오가 있다. 저 밖에서 지배할 힘이 없는데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혐오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은 두려움과 다르다. 조심하는 것은 눈치 보는 건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하는 것은 두려움과 다른 조심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두려워서 눈치 보는 거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고 눈치 보는 것과 내가 내 에고가 또 그냥 감정이 팍 나가고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것을 그냥 조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뭔가를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며 충분히 생각해 보는 거, 감정화 없이 예상하는 것이다. 조심하는 거는. 그래서 두려움은 생명을 오로지 육체적인 것으로 여기고 몸이 죽는 궁극적 두려움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럼 뭐 기법을 사용한다. 그럼 뭐 어째서? 그럼 뭐? 네, 그럼 뭐 어떤데? 라고 해서 이제 두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극적인 두려움, 죽는 극적인 두려움은 죽을까 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는 거는 죽을까 봐. 전화를 해. 왜? 거절당할까 봐 못해. 거절당하면 왜? 뭐 어때서? 거절당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면 뭐 어떤데? 내가 위축되잖아. 위축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위축되면 나는 또 소외된 것 같잖아. 소외되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잖아. 죽을 것 같잖아 라는 거로 또 결국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그런 뭐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기법은 어떤 두려움에도 작용한다. 난 내 차를 잃어버릴 거야 라는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자. 그럼 뭐, 그럼 난 교통수단이 없을 거야. 그럼 뭐, 그럼 나는 직장을 잃을 거야. 그럼 뭐, 다른 곳에는 그런 직장이 없어. 그럼 뭐,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왜, 세 번에서 다섯 번, 왜,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왜라고 이제 그럼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제 계속 그걸 내적으로 내면으로 찾아 들어가라는 거죠. 직장이 없어. 그럼 뭐 왜? 나는 돈이 전혀 없을 거야. 왜? 그럼 뭐 난 가난할 거야. 좋다. 그래서 당신은 가난하다. 그럼 결국은 직장을 잃을 거야. 나는 교통수단이 없어.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나는 직장 생활도 못하고 가난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뭐요? 가난하다. 그럼 뭐? 왜? 가난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굶어 죽을 거야.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더미의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죽는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과정은 많은 종교 전통에서 언급되듯이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죽기 전에 아이고 나는 그래 죽어버리자 하고 내려놓는 거죠. 즉 일단 당신이 자신의 확실한 죽음을 직면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하고 내려놓는 거죠. 죽음에 관한 억압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한다. 두려움은 큰 더미이고 그 더미 밑바닥에는 육체적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있다. 일단 당신이 육체적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백의 두려움이잖아요. 불안초조한 것도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래서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에 계속 찾아서 계속 내면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를 저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내면을 보는 거, 네. 내면에서 내가 왜 그런 건지 각성해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개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요. 안 죽는다는 거 전화해서 우리 초대합시다. 초대해보세요. 몰라서 안 하겠다는 거 얘기하고 뭔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7, 8, 9, 2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명절 있고. 그래서 그리고 갈 분들인데 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 주세요. 제가 혹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일 먼저.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명절도 계속 합니다, 저는. 네. 음소거 해제